CIS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래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2%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이 200억 발생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2회전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제조원가 회계가 분식회계의 근원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CIS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서 발빠르게 3분기 실적을 공시를 해서 제 안테나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저께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민 눈높이 맞는 회계감사위에 감사 품질 높여달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분식회계 유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CIS는 결산 내용이 어떨지 한번 좀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6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이거는 이제 미청구 공사 아닙니다. 93.8%나 매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요 상태로 봐서는 이 증가액이 재고 증가액이 매출액보다 더 큽니다. 이것이 좀 핵심적인 문제로 좀 다가옵니다. 매출 총이익 12.6% 떨어졌고요.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를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서 20% 증가한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기 표현한 대로 재고가 90% 이상 증가했다면 실제 이익보다 재고 이익, 저는 요거를 미실현 이익, 아직 판매가 안 됐는데 이익으로 계산하는 원가 회계의 산식,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IS는 전지 제조 설비 및 자동화 설비의 설계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3억 원으로서 30.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는 9.2%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그 갭이 21.5%로서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수루분율 9.7% 떨어졌고요. 판매 관리비 줄였습니다. 운영비용은 12.8%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스루프상으로는 영업손실 200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영업손실이 121.4%나 크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손실 200억이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CIS가 실제로는 영업손실이나 원가회계상 흑자로 결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쭉 풀어보면은, 재고가 이 회사는 제품, 제공품 그리고 미착품이란 게 있었는데 원재료는 없는 게 좀 이상합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무려 1352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제품도 516억 원 증가했고 제공품도 845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845억 원은 현재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주 잔액이 얼마나 많길래 제품과 제공품이 매출액보다도 더 크게 증가했을까?
이런 이 재고 명세를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 차이는 이 증가액에서 가공비를 곱한 금액이 바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주액을 한번 찾아봤는데 수주 잔액이 8,169억 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유기 위해서는 기간 개념이 들어가게 어, 2022년 말 기초 수주잔액이 얼마 남았었는데 3분기까지 신규 수주액이 얼마 됐고 3분기까지 그 완성 매출액이 얼마 됐다. 그래서 8,169억 원이 그 수주 잔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좀 신뢰성이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주잔고가 많으니 열심히들 만들고 있는데 3분기까지 800매독 10억, 여기 그 수주잔고의 10% 정도뿐이 매출을 못 일으켰어요. 수주잔고는 많아서 매우 기분은 좋겠습니다만은 제공품만 너무 많이 늘고, 그런데 제품 재고가 많은데 그렇게 많이 500매독이나 증가했다면 빨리 출하를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그건 또 안 일으켰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수주품이라 그러면은 어떤 규격품이 아닐 것 같은데 제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1363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여기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1576억 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출원가 재료비는 213억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2.17%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용은 12.8%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용 55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08억 원을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제조 경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445억 원인데 이게 금액상으로 32.4% 증가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이 비율이 22%에서 7.3% 하락했고요. 재료 비율은 78%로서 7.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2차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 제조 비용은 2천억 원대인데 매출은 86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못 팔아 먹은 제품 재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데 이게 그래서 매출 원가의 마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에서 먼저 현금부터 얘기를 좀 순서를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금이 맞아야 다른 것도 신뢰성이 갑니다. 이걸 현금색으로 읽어보면은 현금 재고가 1300 현금이 1366억 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재고가 요 금액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351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15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9억 3천만 원이 평가 손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5억 6,600만 원도 이게 아직 안 밝혀집니다. 이 현금은 어디로 날아갔느냐 물어보면은 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는 요거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1단계로 뒤로 설명하면은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11억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또한 PQ 생산 재료비의 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그 WCA 증감액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뽑은 건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거죠. 그것이 또한 11억 3,9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엇인지 회사가 1,363억 원 재고가 증가했다고 제시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불투명하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가정을 세우더라도 저는 근거를 두고서 가정을 세웁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4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0.4%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46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200명대 있는 데서 46명이면은 거의 뭐 25%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평균 임금은 6.9%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은 6,400만 원대로서 중소기업형 임금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외주 가공비가 20.6% 증가했다는 얘기도 그 생산량이 증가 많이 늘었다는 거로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급 수수료는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3.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CEO가 바뀌었는데 전년도에는 김수하 씨라고 1968년생이고 그 다음에 올해 대표로는 김동진 씨라고 1966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사장이 됐습니다. 사내 이사 출신이 아닌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영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승계한다면 나이 먹은 사람 66년생이 물러나고 더 젊은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직원 수의 증가로 본다면은 수주 증가와 생산 시설의 증설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를 많이 받아서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 캐파가 그만큼 안 되니까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사람들도 46명이나 더 뽑았다. 그래서 열심히 우선은 만들었는데 아직 제공품도 많고 제품도 쌓였는데 판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평균 임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락한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시설을 늘리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은 재무상태표에 유형 자산을 보면은 105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 투자가 있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자본금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근데 자본금 자체는 8억 정도 돼 있는데 자본이익여금이 963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연말보다. 요것은 이제 주식 발행 이 초과금 성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이 재고 회전율이 9개월 동안에 0.2점밖에 못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제조업으로서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이만큼 늦게 회전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재고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이거 재고 실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만큼 있냐? 아, 네, 아닐 것 같은 기분이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수rop분율은 9.7%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일 방향으로 하락하면 투명회계 과정은 세웁니다. 근데 입증은 해야죠. 레버리지율은 그 자산 규모가 늘어가지고 10.8% 감소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7.2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버퍼율은 145.9%로서 50%만 하더라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145%니까 현금 자산은 뭐 널널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도 했고 또 증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현금 자산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명 가정을 했는데 그것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매입 원재료 가격이 상승, 이것이 이제 스루프 소닉과 그 비성분에서도 똑같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추론이 나왔듯이 입증 추론도 역시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원재료 가격이. 그리고 수주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도표로 만든 거고,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입증 그 재고 회전율을 입증할 다른 방법으로 수량으로 산출해 보면은 재고가 실질적으로 수량으로도 늘었다.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시한 걸 보니까 원재료가 이게 가중평균이 정확한데 가중평균할 방법은 없고요. 현재 3분기까지 9.5% 원재료 가격이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 임팩트가 어떻게 압박을 받고 있냐 그러면은 원재료가 9.5% 증가했는데 제조원가 비율은 78% 선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인상 압박률은 7.4%다. 그런데 가공 비율을 좀 낮췄어요. 그러면은 최하 5.8% 정도는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제조업이라고 그러지만 수주를 미리 해놓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정상 규정이 없는 한은 수주 가격이 이미 좀 낮은 가격으로 어 그렇게 되지 않았었겠냐. 판매 가격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쪽만 입증이 될 뿐입니다. 판매 가격이 수주 판매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라 하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다. 검증은 50%만 패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이거를 어떤 납품 단가 산출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재고가 90 몇 프로나 올랐는데 이 연말까지는 한 50%좀 줄인다는 얘기는 제품 재고도 많으니까 빨리 출하를 해서 판매 인식을 매출 인식을 더 추가로 좀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 2,700억 정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재고가 줄면은 원가에게는 적자 1,358억 원이 나올 겁니다. 거꾸로 50%를 지금 수준보다 더 올린다 그러면은 매출액을 그 더 안 늘리더라도 1,434억 원이나 반대로 영업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재고 증감이 아주 현격히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스루프 퇴계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는 그런 샘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스루풋은 이 매출 비례로 한 매출 재료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건데 우선 그걸 하기 전에 목표를 잡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산식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업 손실이었잖아요. 200억. 이걸 제로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그다음에 운영 비용은 25% 정도 3분기하고 똑같은 비례로 연말까지 25%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1696억 원 매출 목표를 일으키면은 영업 이익이 제로 베이스로 손익분기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를 95% 정도 증가시켜야 됩니다. 판매 가격의 조정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수주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 회사는 이게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16만 8천 원에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업 손실 11억 정도인데 요게 이제 깎임을 당했으니까 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재고 회전율을 0.5회전, 이 3분기까지 0.2회전뿐이 안 됐죠. 근데 0.3회전을 한다. 연말까지는 0.3회전 예측이 되죠. 59%. 이게 실현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제공품 빨리 끝내고 그다음에 있는 제품 빨리 판매 인식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어, 이 0.5회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은 2,670억 원이 바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나 돼서야 한 39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재고 감소 시에는 이제 스루풋은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것은 그 스루풋상으로는 그 적자와 그다음에 이제 390억이라는 그 흑자 너무 이 랭지 폭이 큽니다만은 이 범위 내에서 탄착권이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예측을 계약으로 비유하면은 덤핑 수습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및 스루풋 관점에서는 아니다.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 흑자로 경영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 분석 및 예측해 본 경험론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4분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재고가 대폭 증가했을 때 얘기죠.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하는데 이 회사는 흑자가 적자가 돼버렸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는데 아까 그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 재고의 증가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 스루프 관점에서는 적자기 때문에 이 디플레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 있겠냐 그러면 스루프 관점으로 이 손익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면도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DP 산출에도 투자도 있지만은 재고 증가, 이 산업 생산 재고 증가도 그 GDP가 상승한다 이렇게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 및 단가 인상을 부추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고가 크게 증가한 납품업체의 견적가는 저는 무조건 가격을 후려쳐라 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거를 대기업이 갑질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까 스루프상으로는 원화로 얘기한다면 한 16만 8천 원 선이면은 손익분기점 선이니까 그 가격보다는 뭐 조금 더 이익이 나게 견적을 낼 때 한 19만 원 정도 내서 한 18만 원 정도 계약이 되더라도 손익분기점은 충분히 넘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만 20원으로서 연초보다 1020원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부 가격 대비 294% 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SFA가 33% 지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5%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F의 최대 주주는 DY 홀딩스고 40.98% 가지고 있고 DY 홀딩스 최대 주주는 원진 씨라고 외자 이름인 모양이에요. 이 100%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이 주인을 한 단계만 더 추적을 해보면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어, 마치도록 하고요. 이 코스닥 샘플이지만은 원가 회계 영업 이익과 원가 회계에는 영업 이익이지만은 스루프트 회계는 무려 200억이라는 영업 손실 이것이 이 재고의 이 신기록 같은 비합리적인 원가 회계의 손익 산출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스루프트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만 빼가지고
손익을 인식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도소매상을 생각해 보시면은 딱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